247번 파일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제시한 국회 행동화 절차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쇠지렛 대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령관이 직접 작전 관련 도구를 검색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좀 말 뜻은 제가 이해 못하지만 예. 좀 느낌이 이상해서 말 그대로 한마디만 쇠지렛 대 하면은 딱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저 인질 붙잡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는데 우리가 그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훈련하면서 착안해서 제가 생각했던 걸 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항입니다. 이 사건 김문상 진실신문 조서 중 일부입니다. 피고인은 통합방위법상 갑종 사태를 염두하며 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김문상 작전처장은 부인님 대국민 연설과 장관님 땡땡회의 직후라는 두 가지 내용을 빼면 통합방위 훈련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도 들었고요. 예. 말 그대로 그 계엄을 겪고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방위법 통합방위 사태 갑종이고요. 네, 79항 생략하고 80항 가겠습니다. 이 사건 문상원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수방사 법무실장 문상원은 피고인의 메모를 보고 적의 도발 등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통합방위법상 갑종 사태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어떻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게 아니,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한 뭐가 저 안타깝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김문상, 조백인이랑 그날 말 안 했지만 아니 근데 피고인이 김효은으로부터 국회 네. 관련된 상황이 어떠냐라고 네. 질문을 받았는데 네.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이나 참모들한테 안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 말하는 대화 자체에서 예. 느낌이 이상하면요 예. 확인을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아 근데 문상원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여쭙는 비상계엄 터진 다음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걸 느꼈다 그런 거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거고, 해당 메모를 보면은 갑종 사태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취지십니다. 네, 81항입니다. 대규모 병력 침투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테러 모듈인 수호신 TF가 쇠지렛대와 망치, 공포탄을 챙겨서 국회로 갑니까? 그러니까 추가한 거죠. 예. 원래는 없다는 것이죠, 매뉴얼 등에. 근데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예, 제가 다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네. 나중에 다 증언 다 들어보니까 쇠지렛대가 원래 장비에 갖춘 부대가 있고 예. 없는 부대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항입니다. 7권 815번 군용비하폰 통화 내역 중 일부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전날이죠. 22시 37분경부터 1분 40초간 김용현과 경호처 비하폰으로 통화하고 있을 무렵 곽종근이 피고인에게 군 비하폰으로 전화하였고 그 이후 약 11분 25초간 통화했는데 당시 어떤 통화였습니까? 12월 2일 날 저녁이죠. 네, 22시 37분 이후입니다. 예. 하여튼 기억나는 건, 야,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는데 도발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도발이라는 건 어제도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여인영한테. 네. 그래서 제가, 선배님,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전화 끊고 여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여인영 장관도 북한 도발 뭐 징후 없다. 근데 저는 제가 작전을 합참에서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무인기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알았다 하면서 제가 우리 곽 장군님한테 안심시켜 드리려면,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 계속 나왔던 게 그날까지도 이 국회 문제랑 대통령님 문제랑 계속 언급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곽 장군님이 걱정하시나 보다 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고 이제 제가 확인을 다 한 거죠. 예. 13구 58번 곽종근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당시 곽종근이 너는 연락받은 거 있냐? 이게 뭐냐? 라는 말 하였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당시 곽종근이 대통령과 김용현이 내일 보자고 했다. 특전사 병력을 투입할 6개 장소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 통화가 종료된 직후인 22시 49분경 피고인이 여인영에게 전화해서 2분간 통화했고 다시 23시 12분경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약 8분 18초간 통화했는데 당시 어떤 통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있느냐? 예. 북한에 무슨 무인기라든가 무슨 도발 상황이 있는가 했더니 본인이 모른다. 알아보겠다고 하고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그랬었어요. 예.
이후 피고인은 23시 21분경 곽종근에게 군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약 19분 58초간 통화했는데 당시 어떤 통화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인형으로부터 예. 들은 내용을 예, 다시 예. 이제 전달했다는 네네. 취지죠. 그리고 여장군이 말했던 게 있어요. 세 가지. 예. 비상계엄 관련된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적 절차 이런 거.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예. 88항입니다. 제시하겠습니다. 7권 817번 포렌식 자료 중 일부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여인형과 통화할 무렵인 23시 14분경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라는 내용을 검색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과 통화한 내용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 해산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곽 장군님한테 얘기해 주려면 저도 제 스스로 여인영 장군 말은 믿지만 저도 규정 이런 거 알아봐야 돼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보니까 전혀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제가 알고 국회에 간다는 걸 알았으면 저런 거 안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해산 관련된 얘기는 들은 것이죠. 아니요. 국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검색합니까? 제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예. 상상은 사실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인데 그게 사실화돼 버리더라고요. 괜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제일 우려된다. 근데 저는 저 국회 해산권 관련된 건 제가 상상의 나래를 핀 거였어요. 자, 그 피고인 말이 틀렸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상상으로 추론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쭙는 네. 건데 이 곽종근이 말한 내용 중에서 이 국회 해산을 추론할 만한 단서가 뭐였습니까? 곽 장군님은 저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요. 네. 왜냐면 자꾸 걱정하시니까 네. 뉴스에는 계속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네. 저 탄핵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네. 그게 쟁점이었어요. 네. 그때 이슈가. 그다음에 장관은 비상계엄 할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비상계엄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네. 아니 다 대통령이랑 장관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뭘까 하고 한 게 저거였어요. 네. 피고인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07시 01분경에도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라고 검색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출동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90항입니다.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12월 3일 13시 43분경 여인형에게 전화해서 4분 37초간 통화했고 그 직후인 13시 48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5분 57초간 통화했으며 그 직후인 13시 55분경 곽종근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때 김용현과 어떤 통화했습니까? 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냥 전화 오셔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라는 얘기했던 것 같고 예. 그냥 그래서 몸 걱정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한테 예. 왜 무슨 문제냐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여장군은 그러니까 정확치 않은데 제 참모장 조백인에 대해서 보직 문제를 제가 계속 상담했거든요. 11월 25일부터 네. 진문상이랑. 근데 국방부관은 어렵다. 이유 취지를 설명한다고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예, 방금은 이제 여인형과의 통화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이 내용입니다. 7권 815번 군용비아폰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12월 3일 20시 35분경 여인형으로부터 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1분 26초간 통화했고 다시 20시 44분경 여인형에게 군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3분 14초간 통화했는데 당시 여인형과 어떤 통화했습니까? 전화가 계속 온 거는 끊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 할게 하다가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전화했다가 나중에 전화할게 한 상태였고 네. 마지막에 제가 전화해서 얘기한 거는 오늘 회식 이렇게 했다. 예. 근데 왜 했더니 아니 너 뭐 하는가 해서 예.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제가 해서 전출 가는 그 방첩부대장이 대령인데 네. 육군 사관학교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친구 아들도 지금 또 4학년인데 이번에 임관한단다. 그래서 걔 좀 내년에 임관한다니까 좀 보직이랑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좀 잘 좀 챙겨줘 해서 그 친구에 관련된 얘기를 한참 했던 것 같아요. 네, 92항입니다. 이 사건 곽종근 진심조소 중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당시 여인형과 통화하며 성관이동 확보 장소,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데 곽종근과 여인형의 전화 직후 여인형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역시 관련된 말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저런 걸 저 나중에 예. 우리 곽 장군님 진술서 보고 알았습니다. 네. 증인신문조서 보고 알았습니다.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2월 3일 21시 46분경 김용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1분 12초간 통화를 했는데 당시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너 어디냐? 예.
예, 지금 저 오늘 저 전출 가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좀 관사했습니다. 했더니 야 상황이 엄중하다. 예. 지금 북한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네. 너 일단 좀 부대 들어가서 대기해라. 예. 집무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한테 야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제가 이제 옷 입고 전화 이제 걸기 시작했죠. 네.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인 12월 3일 21시 48분경에서 21시 53분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참모장 조백인을 각각 소집한 사실이 있죠. 네, 피고인 당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임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 하였죠. 네, 수방사에서 테러, 작전, 방공을 담당하는 주요 지휘자인 조백인, 이만희, 김문상, 김창학, 조성현 모두 수사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이 사건 비상겸 직전에는 적의 도발이나 특별한 테러 위협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어떤 상황을 말한 것입니까? 그 직책이 맞게끔 모르는 거고 예. 통상 긴급 상황이 있으면 관련자한테만 불러요. 장관님은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쓰리스타 돼서는 처음 겪는 거니까 네. 수방사령관 직접 전화하구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네. 투스타 때만 해도 어떤 북한 상황 이상한 거 있으면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한테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비하라고. 네. 그럼 실제 그런 사건도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군대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고려치 않고 막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97항입니다. 작전처장은 수방사령관인 피고인의 주요 참모로 전시, 도발, 테러 등 상황을 불문하고 훈련과 작전을 모두 담당하죠. 네. 일반공 여단장은 적의 무인기, 오물풍선 등 서울로 침투하는 적의 도발, 공중 위협 등에 대응하는 임무 수행하죠. 네. 수방사 예하사단인 52보병사단, 56보병사단은 지역방위사단으로 적이 남침했을 때 수도 서울을 방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교전하는 전투부대죠. 남침이 아니고요. 예. 통합방위에서 그 국가중요시설 72개, 국회를 네. 포함해서 다 담당하는 그 부대들입니다. 예.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겸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지휘통제실을 담당할 참모장 조백인, 국회에 출동했던 특임대대를 지휘하는 경비단장 조성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이렇게 3인에게만 따로 소집 지시를 하였죠. 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수방사가 수행하게 될 임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외부에 수방사 병력의 소집 사실이 유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대로 필요 최소한의 병력만 소집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대로 저를 봤다면 예.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있습니다. 102항입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는 집무실에서 TV를 잘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겸 당일 22시 06분경에는 부관인 오상배에게 YTN 채널을 틀 것을 지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군인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자동적으로 부대 복귀해서 YTN 틀어봅니다. 네. 이후 22시 23분경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청하였죠. 네. 이후 22시 31분경 수방사 지휘통제실로 갔죠. 네. 제시하겠습니다. 1권 221번 상황보고서입니다. 피고인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 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을 지시받았죠. 저거는 제가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예. 또 소경진도 나와서 예. 저 상황 때 제가 없었다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현의 발언 중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한 건데 학명으로 다스리겠다. 네. 왜냐면 저도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막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앉았는데 제일 늦게 앉았거든요. 저 예. 기억에. 예. 근데 학명으로 다스리겠다. 수방사령관 너 이상 없냐? 수방사는 이상 없는가? 이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수방사는 출동 준비하시오. 그다음에 출동 준비가 아니라 뭐 대비 준비하시오. 그래서 나가서 사령관이 직접 확인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 하다가 안절부절하니까 나가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피고인과 곽종근이 김용현으로부터 기존에 하달받았던 임무 있습니까? 없죠. 피고인 이후 지휘통제에 나와서 김용현으로부터 국회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것이죠. 저 33분에 전화 오셔서 네. 국회로 출동하시오. 예. 그리고 도착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네. 딱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출동 전 국회 상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상황은 확인 못했고요. 예. 그때는 제가 그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뭐지 하면서
경찰청장님 전화해가지고 네. 그때 국회 경력이 나간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피고인은 국회 외에 수방사가 담당하는 주요 기관에 대한 방어 태세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국회 말고 네. 수방사가 담당하는 다른 이제 주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이제 방어 태세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전부터요. 아니요. 이 사건 비상경 당시 말입니다. 터지자마자. 예. 네. 왜냐하면 국가중요시설 중에 첫 번째가 저는 대통령실, 예. 그다음에 수방사령부도 포함되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저 국가중요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저 수방사 안에 대한 어떤 배치, 방어 태세 이걸 제일 먼저 지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는 태열에도 두 번째니까 네. 제가 해야 될 거죠 1번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제가 임무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누구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그 참모장 조백인, 예. 그다음에 김문산 작전처장, 예. 그다음에 조성현 단장이 그때 막 도착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창완이는 못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잊고 있었고, 예.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지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회 말고 어떤 기관을 특정해서 방어 태세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지침이 내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중요시설은 방어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복합 테러는 성동격서거든요. 예. 지금은 국회를 공격했으면 국회로 다 집중하면은 다른 데 진짜 목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항상 하니까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방어가 1번이다. 근데 수방사령부는 국가 중요시설을 직접 방어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네. 52, 56사단이 실병력 갖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테러가 터졌어 가라고 하면은 대테러 팀을 보내서 운용하는 데지 사령부가 국가 중요시설 72개를 막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52, 56사단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 출동 시 매뉴얼이나 출동 가부에 대해서 부하 그리고 국방부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네. 피고인이 국회로 출동하면서 네. 제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에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공소장에 있는 대로. 예. 네. 그대로 지시하셨습니까? 네.